사람들의 희로애락으로 채워졌던 길. 정막만 남았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옛날 한 200명이 됐어. 아, 여기가 초등학교였는데 야, 이게 초등학교 이거. 여기에 그 학생들이 한 200명이 됐어. 200명. 야. 근데 지금은 아예 학교가 내가 폐쇄됐어. 한 명도 없고. 마을엔 이제 노인들 뿐입니다. 나이 너무 많네 지금. 아무것도 못. 또 아무 도움 없이는 못 사지 이제. 하지를 못.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땅. 그럼에도 노인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요양병원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명 치고 한 명도 요양병원에 자기가 간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안 갈라 그래. 여기 사다 여기 죽으려고 그래. 이들의 존엄한 노후는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이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임종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 욕구나 이런 기본적인 바람이 사실상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경북 의성군의 마을 돌보미 박모란 씨.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하고. 오늘은 홀로 사는 김금향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에겐 딸 같은 발동무입니다. 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2번, 3번, 또 어떤 데는 10번까지도 했던 얘기 또 하셔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재밌게 들어드리고 그러거든요. 맞아. 주기적인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꺼진 전등 갈기, 리모컨 건전지 교체까지 간단하지만 어르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박 씨의 몫입니다. 예, 그 저번에 세탁기 고장 났던 거 고쳤는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안 돼요. 아, 또 안 돼요? 예. 새로 한 들라. 마을을 잘 아는 주민이 이웃 노인들을 돌보는 일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보미의 손길 마을 곳곳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약 먹고 있잖아. 휴대폰이 뭐 잘못해서 하나도 안 보인다. 가보면 이제 조명이 완전히 이렇게 누르시다가 잘못 누르셔서 완전히 까맣게 돼 있는 경우 아니면 뭐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서 10가지 다 오셔요 집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방인가요? 네. 김미자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5년 넘게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도 굽은 지 오래지만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할배도 내 아픈 걸 몰래 기가 얻어 있긴 해. 못할 때는 이래 막 되게 아파가지고 막 이래 알아도 몰래요. 내 어쩜 밤새도록 알아도 몰래니까 그만. 여가 히프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마을 보건소의 방문 진료입니다. 좀 흔하게 아픈데요. 걷기 힘들면서. 침 놓을게요. 맞을만 하시죠?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찾아와 혈압 검사부터 간단한 치료까지 성심껏 돌봐줍니다. 연간 덕택에 나도 침 맞았다. 연간 덕택에 나도 침 맞았어. 누워 있어. 고생하셔서 다음번에는 다른 한의사 분이 오실 거예요. 네, 그때도 다 똑같이 잘해드릴 거니까 그때도 한번 침 맞으시면 돼요. 네.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북 의성군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구 감소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78살 김봉수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합니다.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니까. 먹어야 되지. 먹어야 건강이지 하지. 안 먹으면. 홀로 맞이한 밥상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와 고추장뿐. 말 한마디 없는 식사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5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갑니다. 이거는 안동병원에서 혈압하고 뭐 고질증 여러 가지 약이 아침에 6개, 저녁에는 4개. 약만 먹어 있겠네. 아파요. 아프고 밥맛도 없고. 잠시나마 서울에서 자식들과 함께 지내도 봤지만 할머니는 5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이 제일 편하다고 말합니다. 시골에 사는 게 만족해요. 도시에 좋다고 가봐야 천다 쳐다보면 아빠 뜨고 토끼집 같은데 그거 달아주면 어디 옆집 사람도 모르지 않니까. 김할머니가 살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인구는 15,000여 명.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맛있어서 하지. 옛날에 뭐 해관에도 막 농원들 계속 모여가 놓고 뭐 하도 치고 뭐 내기하고 사먹고 이래 하지만 지금은 잘 없지. 구멍가게 하나 없는 동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려면 하루에 몇 대 오지 않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합니다. 몸이 안 좋고. 이날처럼 이웃의 차라도 얻어 탈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갑니까? 첫 차로 가면 11시 돼야 또 차가 한 대 있고 안 그러면 그 차 놓쳐보면 저녁 5시 반에 타고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제 손이 나빠가지고. 김할머니가 산 건 상추와 두부, 우유, 그리고 요구르트 몇 개뿐이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온전히 써야만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런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사실 식사 하나 해드시는 것도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지부터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외출하기도 너무 힘들고. 노인들로선 불편한 교통, 부족한 병원 탓에 몸이 아파도 약으로 견디기 일쑤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영양병. 너무 힘들다. 힘들고 뭐 나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기가 만나기 조심스럽고 아침 먹고 가면 뭐 점심도 못 먹고 그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 놓쳐보면 다음에 또 늦어지고 그렇더라. 증상이 어떠세요? 목이 아파요. 저번에 약 먹고도 계속 그래요, 지금도. 아니, 많이는 안 걸렸는데. 네. 자꾸 나 원장님 보여드리시면 원장님. 영양군에서 19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이상현 원장. 오늘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아플 때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밖에 없으니까 공부에 센 2분 계시니까 그분이 3명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은 이게 병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영양군에선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지만 심정지 같은 치명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라도 발생하면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까지 보내야 합니다. 잘 지내시다가 건강한데도 그냥 뭐 이유 없이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게 발견되니까 그런 게 제일 좀 안타깝고. 차례를 기다리며 병원에서 2~3시간을 기다리는 건 노인들에게도 일상이 됐습니다. 이 넓은 이제 지역에 산발적으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다 이제 가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인력도 적으니까. 왕진이는 자체가 이게 마음은 굴뚝같이 가서 진짜 막 돌봐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제약이 많습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 노인들에게 절실한 건 방문 진료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방문 진료의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낮은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도 높지 않습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해 몇몇 지역처럼 시범 사업이 아니면 방문 진료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동네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통 맺고 계시고 이분들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 포괄 케어를 하면서 단골 의사, 카카리즈케 의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게 하는 기능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해주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와 돌봄 지원 부족은 신체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을 비롯한 노인들의 정신질환 유발 가능성도 크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왕래가 줄어들고 그러면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130곳입니다.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이 넘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만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나갈 수도 잘 없지. 시내 가려고 하면 뭐 집도 없고 안 되지 뭐. 그렇지만 나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남한 사람은 여기 사는 게 최고 편집 한 70 넘어가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노인만 남은 마을엔 이제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사실 민간 개원 기관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기관들의 수익 구조는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복지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돌봄지원법. 의료와 복지가 연결된 지역 돌봄을 통해 노인들이 병원이나 복지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법들은 사실 특정 대상자, 그다음에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들이 많았어요. 이 법은 시작부터가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법이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47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배치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윤느미 할머니. 한 지자체가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부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쉼터에 가면 쉼터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나게 놉니다. 유치고 또 탁구 치고. 이곳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볼링 배우기에 나선 윤 할머니. 가운데. 네, 끝까지 보고. 그쵸? 잘하셨어요. 홀로 있지 않다는 게 윤 할머니에겐 큰 선물입니다. 옆에 이제 형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내가 막 뛰어가서 아이고 이사 오셨냐고 그러고 막 내가 먼저 그냥. 이 돌봄형 주택에선 식사와 재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산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본인들의 삶의 터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담 부서가 배치돼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보증금에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별 여건이 달라 이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임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지역을 잘 살펴보고 지역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김봉수 할머니는 오늘도 집 뒤편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밥 먹더라 이제 뭐 텔레비 보고 이래 있다가 밥 먹고 날이 새면 뭐 배끝에 날 따시면 배끝에 날따 있고 뭐 이제 뭐 콩도 뜯고 뭐 장도 담아가지고 먹고.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곳.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논둑에도 더럽이지. 봄되면 더럽고 꺾어 먹고 얼마나 좋으니까 산에 가면 나물하고 좋아요. 어디 이런 데 니께 없어요. 댕겨보니 없대도. 노인에게서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병 치료라든지 뭘 자꾸 제공하는데 매몰돼서 그분이 뭐 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대 여명이 별로 안 남으셨는데 하고 싶으신 삶의 방식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뭔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1000만 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 우리는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지켜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인구 감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어쩔 수 없어라기보다 최대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본인의 집에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But there's a full moon rising. Let's go dancing in the light. Because I'm still in love with you. I wanna see you